안녕하십니까. 생산 기프트 권춘식입니다. 예, 오늘 2D 바코드 원리 및 포장 기반에 대해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D 바코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일단은 2D 바코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대부분의 저희들이 제일 많이 접했던 것들이 아마 현 시점에서 원바코드, 원D라고도 하죠. 이게 가로 돼가지고 이제 제일 많이 흔히 사용하는 게 슈퍼마켓이나 아니면은 과자 뭐 이런 뭐 생필품, 공산품 쪽에 다 원D 바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통에. 예, 지금 여기 주위에서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여기 물통에도 이렇게 막대로 된 것이 이제 원D 바코드고요. 저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은 2D 바코드인데 2D 바코드란 일단 2D 바코드 전에 바코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코드는 컴퓨터가 정보를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굵기가 다른 검은 막대와 하얀 막대를 조합시켜 문자나 숫자를 코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바코드는 알지만 그 바코드의 구성 요소나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좀 복잡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지법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좀 무리가 많이 갔고요. 사실 그건 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바코드 내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나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원 바코드는 기존 1차원 바코드 데이터 용량 한계를 극복하여 문자, 숫자, 사진 등 대량 정보를 작은 사각형 안에 2차원 심볼로 고밀도 코드한 것이다. 대부분 2D 바코드는 일단 원D보다는 크게 작습니다. 크기가 작고 원D에 들어갈 내용의 수십 배, 수백 배는 그 2D 바코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상용화된 것들이 아마 저희도 제약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2D 바코드를 찍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제품의 일련 번호, 유효기간, 제조번호, 그리고 사용기한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고 더 들어가게끔 바코드를 이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차원 바코드는 주로 13에서 14자리의 숫자 데이터를 표시하지만 2차원 바코드는 1000자 이상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및 모든 외국어와 지문을 비롯한 그래픽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2D 바코드로 바뀌는 이유가 이제 모든 정보를 더 많이 담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추세입니다. 현재 ISO 국제표준화된 2차원 바코드는 QR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PDF414, 맥시코드가 있다. 저희는 지금 데이터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포장 파트에서는요. 데이터 매트릭스가 뭔지를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매트릭스 구조인데요. 데이터 매트릭스는 ECC200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스캐너가 바코드의 위치를 찾을 때 쓰이는 탐색 패턴이 있고 또 입력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탐색 패턴은 바코드 모양, 탐색 패턴은 이제 바코드의 모양을 이제 테두리화 시킨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탐색이 되어지면 이제 매트릭스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탐색을 해가지고. 탐색 패턴은 바코드 모양,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과 크기, X 디멘션, 횡과 열을 규정한다. EAN13 바코드의 보조 패턴, 시작, 정지, 중앙 패턴과 비슷한 기능이 있어 이것을 근거로 스캐너가 해당 바코드의 데이터 매트릭스인지 알 수 있다. 탐색 제가 좀 준비가 좀 덜 된 게 저희 현장에서 실제로 탐색 패턴을 이제 데이터 매트릭스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찍어왔으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건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탐색 패턴 안에 그 데이터가 들어 있어야지 이제 읽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는요.
입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예? 데이터 매트릭스를 예. 입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뒷부분에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거 좀 궁금하시면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용 제품을 보면은 보시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매트리스가 그 파라미터 식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가 데이터 매트리스를 만들 수는 없고요. 이제 진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 매트릭스의 그 위치나 아니면 지금 보시면 이게 위치가 다 틀리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뭐 1년 번호나 아니면 제조 번호, 유효기간 이런 거 위치가 다 틀립니다. 그 데이터 매트릭스의 위치도 틀리고요. 예,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식으로 그쪽 업체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제품의 라벨의 사이즈나 뭐 크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요거 좀 준비를 하면서 사실 그 GMP 개정판을 또 보고 했는데 최신 버전을 못 갖고 있어가지고 옛날 버전 보고, 옛날 버전? 예, 그리고 업체에 제가 이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근데 사실 지금 2D 바코드가 적용이 상용화가 되는 시점인데 완벽하게 상용화가 안 되고 어떤 근거가 확실한 그런 자료가 사실은 없어서. 예, 없습니다. 지금 식약 전문 쪽에도 제가 확인해봤고, 아니면은 이런 업체 쪽에도 확인해봤는데, 그냥 이런 2D 바코드의 뭐 원리나 아니면은 왜 하는지 뭐 요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정해져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옛날 거에 있죠. 옛날 거예요. 아까 뭐 제조본도 1년분도 들어가야 된다, 그거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저런 형태로.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사실 가동 문자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 가 있든지 뭐 이렇게 법규제를 안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법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게 있고, 예. 저런 형태로 돼 있는 게 여러 가지. 그거는 제가 좀 사실 제가 교육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2D 바코드에 대한 관련된 제가 교육을 받아서 이제 그게 정리가 돼갖고 사실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도 이제 뭐 그런 교육이 사실 이렇게 주체가 되는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근거 자료만 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정된 문서랑은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제가 이게 업데이트 못할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금 현장에서는 차장님께서 뭐 이런 그 가동 문자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올해 초에 지금 도입했을 때는도 사실 뭐 가동 문자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제재나 뭐 규제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라벨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2D 바코드 이제 인쇄 기법인데요. 그 데이터 매트릭스를 인쇄하는 특정 형식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인쇄하는 장치가 원하는 구문으로 형식을 바꿔주고 경우에 따라 인쇄 물질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인쇄 장비에 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포장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크게 두 라인이 있습니다. 덕용 라인이랑 PTP 라인인데, 덕용 라인에 오토 라벨러 쪽에 그 스마트 데이터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인쇄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진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넣고 저희가 열전사 방식으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 기술은 그 열전사 방식도 있고, 잉크젯 방식도 있고, 레이저 시각 방식도 있고, 다이렉트 마킹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열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열전사 방식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전사 인쇄는 바코드 라벨을 인쇄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특수 잉크가 묻어있는 리본에 열을 가하여 리본의 이미지를 라벨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라벨의 재질과 인쇄 리본이 잘 맞으면 품질이 매우 좋은 바코드가 나오고, 품질이 제일 우선 바코드가 이제 나오고요. 그 리본은 다음을
리본은 좀 이렇게 선정하는데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수축 터널도 지나고 또 이렇게 인쇄가 되고 나서 다른 데랑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은 번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뭐 기판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기판 같은 경우는 잉크와 부드러움을 흡수하는 정도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쇄 시스템은 인쇄 헤드 구성 및 인쇄 속도, 그리고 열전사 인쇄의 일반적인 인쇄 해상도 100dpi라고 된 100dpi와 600dpi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300dpi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벨에 들어가는 리본은 200dpi고요. 저희가 지금 매트리스 찍은 건 300dpi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열전사 리본이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쇄기에 맞는 리본 선택이 중요하다. 인쇄 품질은 열 에너지, 인쇄 속도 및 압력에도 영향을 받는다. 인쇄된 바코드의 품질은 일정 기간마다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저희도 맨 처음에 도입할 때 막 번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크레임도 접수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아직 향남이랑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어떤 걸로 이제 계속 갈지를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수축 필름이나 아니면은 인쇄하고 나서 라벨된 용기에 설명서를 부착할 때 그런 진입부에 마찰 이런 거 좀 이렇게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보시면은 오토 라벨러 저희가 열전사 하는 거 이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라벨이 그냥 이제 인쇄 안 된 라벨이 이제 맨 처음에 투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쇄기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제가 리본을 뺀 상태입니다. 이게 리본을 뺀 상태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인쇄가 됐는데요. 헤드를 일단 빼서 내부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은 인쇄 리본이 이렇게 라벨과 이제 어느 정도 동차를 두고 마주하고 있으면은 센서에 의해서 타이밍에 의해서 이제 리본이 열전선을 통해서 이제 마킹을 라벨에 마킹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렇게 인쇄를 하면은 인쇄가 완료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아까 이제 이게 저희는 자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파일이라고 하는데 라벨에 맞게끔 제조번호 사용기한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동 문자로 제조번호 사용기한 아니면 일련 번호 이런 부분은 사실 매트릭스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이렇게 안 보여도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규제도 없고 해서 사용자 편리를 위해서 좀 이렇게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쇄가 완료되면은 바로 비전을 저희가 찍습니다. 비전을 찍으면은 OCR 부분이죠. 이제 제조번호나 유효기간에 OCR이 제대로 인쇄가 됐는지, 그리고 2D 매트릭스에 2D 바코드에 이제 위치나 내용이 정확히 읽어졌는지 옆에 보시면은 이게 판독의 여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OK A 등급 해가지고요. OCR도 지금 다 일일이 폰트 한 개씩을 다 판독한 거고요. 그리고 2D 바코드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번호, 유효기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키게 됐습니다. 판독을 하고 나면은 이제 1차 어그리게이션이라고 1차 에이지를 하는데, 아까 1차 어그리게이션은 매트릭스 안에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되고요. 그리고 비전상에서 만약에 오류가 나서
리젝이 돼야 되는데 리젝이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1차 에이지로 어그리게이션으로 들어가면은 그 일련 번호가 엔진한 것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 추적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 1차 에이지에서 거의 1차 에이지에서 이제 잡아내고 양품으로 된 것들은 이제 제품 일련 번호 상에 이렇게 동일한 이제 제품 일련 번호가 마킹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어그리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2차 어그리게이션은 1차 어그리게이션이 이제 소포장 단위가 1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거의 10개로 소포장을 하기 때문에 10개로 소포장을 했을 때 그게 이제 10개 소포장된 거에 대한 2차 에이지 라벨이 발행이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1차 에이지처럼 2차 에이지를 스캔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라벨에 대해서 판독 여부를 이제 발행하고 이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2차 에이지 라벨을 발행을 하고 똑같이 1차 에이지처럼 스캔을 하면 또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이제 1년 번호 저희가 이제 뭐 제조 번호 유효기간 1년 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1년 번호를 부여하는 이제 규칙이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01번이라고 해서 상품 식별 코드가 있습니다. 그 상품 식별 코드가 있고 그 유통일자라고 17번이라고 해서 연원일이 들어가게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번이 로트 번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10이라고 하면은 그게 뭔지를 이제 모릅니다. 그 번호를 봤을 때. 근데 저희 포장이나 여기 지금 오신 이경희 대리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10번이 뭐다 아니면은 10번은 제조번호다, 17번은 유효기간이다 이런 거를 대신해서 나타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1년 번호는 그 랜덤으로 이제 14자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예전에 중국된 1년 번호 아니 그 가제트였나요? 나비수 저거 넥시나정. 예, 넥시나정 이제 1년 번호 56 똑같은 동일한 1년 번호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오토라벨러에서 1년 번호를 부여할 때 처음에 50개를 부여하고 나머지 20개씩을 부여했을 때 오류가 나거나 NG가 나면은 그 해당 제조 번호 이제 그 20개씩 들어가니까 그 번호를 다시 재사용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NG나 오류가 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프로그램 수정하고는 뭐 이런 중복된 문제가 한 번도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게 2층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아마 그 일반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만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2층 확인은 사실 못 해봤는데 아마 같은 회사로 바뀌었죠? 예. 여기 이들 뭐 여기서 또 좀 중요한 거 말씀하실 거 있어요? 네, 지금 랜덤 번호가 우리는 프로그램을 랜덤으로 해서 1년 번호를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탁처나 이런 데서는 랜덤으로 하니까 확인하기가 엄청 힘든가 봐요. 다른 웬만한 회사들은 다 순서대로 1번부터 10,000번까지 10,000개를 생산한다면 그때 0001, 0002 이렇게 쭉 오면 몇 번째라는 게 눈에 보이고 얘가 있는데 대웅제약은 합니까? 항상 전화가 와요.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해서 여기다 부여를 했냐 이렇게 오니까 우리는 그냥 설비 프로그램이 랜덤입니다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게 참 업체들한테 얘기할 때 참 애매해. 웬만한 회사들이 다 프로그램 순서대로 쓰는데 대웅제약은 랜덤을 쓰고 있으니까 스타처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도 확인할 때 번호가 순서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거를 찾기도 엄청 어렵고 좀 근데 왜 랜덤 방식이랑 그렇게 순차적인 방식이랑 두 개 가지고
어차피 도입 시기에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향남에서 다 랜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샀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도입해서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래요. 아, 왜 순서대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미 뭐 프로그램 그러니까 좀 싼 거를 원한 건지 하여튼 그 업체가 그냥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확인할 때마다 항상 혼동이 돼. 찾기도 힘들고 숫자 조합을 모르겠어. 네, 이게 저희도 현장에서 되게 애로사항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면은 뭔가 트러블이 발생할 때 역추적이 좀 가능한데 그런데 일일이 다 봐야 됩니다. 천몇 개가 생산이 됐다가 문제가 됐다 이러면은 다 봐야 그 천 몇 개를 데이터상에 또 전송시키면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일일이 맞춰야 되니까 그게 좀 사실 제일 애로사항이죠.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엄청 복잡해.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의약품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도 교육할 때를 보면 항상 000 순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순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서 실제 해보니까 랜덤이라서 그때 한참 그래서 내가 왜 랜덤이냐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향남에서 교육하는 그 자료 각 수탁처에다 보내는 거에도 양식에 다 00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네가 준 거는 이렇게 찍는다고 했는데 왜 랜덤으로 왔냐 막 이렇게 또 와가지고 프로그램이 랜덤이 싸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비쌀 것 같은데. 왜 번호 조합을 모르겠어요. 랜덤이 아마 프로그램 조합하기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되게 근데 그게 저도 그걸 중간에 인수를 받아서 왜 정확히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복이나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랜덤 때문에 중복됐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랜덤 오히려 방식에 랜덤에 랜덤 때도 중복이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배지 번호를 물고 그 다음에 뭘 물고 설비만 물고 그러면 뒤에 번호만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거든. 그렇죠. 중복될 일도 없거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무관해. 그럼 웨이지에서 얘기하시는 아니 그때는 계속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아무도 이미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려운 점, 좀 그게 불편한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기 뭐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봐요. 새로 더 사야지 프로그램. 예,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요거 지금 말씀하신 건 아까 보여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 지금 저희가 작업자들이 그거는 1년보다 이런 건 건들 수가 없는 게 어차피 데이터 매트릭스를 그런 부분 저희가 아예 수준을 못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것도 다 이진법이겠네요, 그러면?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이거에 따라서 점으로 다 돼 있는. 가로 세로로. 네. 예. 바코드에서 검은색, 하얀색 나 이렇게 하는 거랑 그렇죠. 저거를 저렇게 하면 수십 개 점으로 네. 찍어갖고 이제 가로 세로 개수에 따라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는. 이런 이제 사파일도 전문 의약품이랑 저희 일반 의약품이랑 이제 기타 사용 의약품이랑 나눠서 사실 일반 의약품은 또 이거 2D가 들어갈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제조번호 이런 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글리아티린 저희가 작업하는 거 제가 찍어 인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덕용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덕용 라인은 이제 열전사 방식을 리본의 열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PTP 라인은 그 카트리지를 사용합니다. 열전사 방식이 이게 라벨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케이스에 바르는 거라서 PTP는요. 그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뭐 제조번호, 사용기한, 이제 OCR 들어가 있고요. 그 2D 매트릭스 잡혀 있고 위에 보면은 제품 1년 번호 그리고 뭐 제조번호 그리고 사용기한 그리고 위에가 이제 제품 코드 번호죠. 제품 코드 번호고요. 맨 밑에가 이제 1년 번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뭐 그럼 동일하게 복제하기는 어렵겠네요. 제일? 예, 거의 뭐 저희가 지금 그때 중복된 1년 번호 나오고 나서 이렇게 중복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숫자가 14자리인데 그 되게 조합이 정말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랜덤으로 하는 이유가 복제 의약품 방지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우리한테는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걸 식약청에서 도입한 이유가 국제의약품이나 그런 일반적인 유통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에 있는 거를 확인하게 하고자 한 게 취지였는데 제가 복제가 동일하게 번호를 주면 가능하다. 요거 준비하면서 그 자료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10분의 1 정도가 복제약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2D 바코드 이제 맨 처음에 이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의미 의미. 것 같다고. 물론 복제약보다 세금 받아들이고 그렇죠. 결국은 돈인데. 나라에서 이 화면도 이제 아까 전에 글리아트린을 이제 비전을 찍은 건데요. 그 인쇄에 대한 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조분호 유효기간, OCR에 대한 이제 판독 여부, 그리고 2D 매트릭스의 위치, 그리고 그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실시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2D 바코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까 열전서 방식 할 때 예. 사용하는 리본은 예. 어떤 종류의 리본들이 있는 거예요? 리본의 종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재질이 뭐예요? 잉크, 리본에 붙어 있는 잉크가. 예. 그거 좀 제가 적어가지고 어차피 열로 하는 거면 열에는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에 강해되는데 그게 좀 타입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103 뭐 1038 이런 타입이 있는데 이제 수축 필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그 도입 초에 정해져 있지가 않았고 그 터널에 그 저희가 안에 안정성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라벨도 뭐 몇 분 동안 어느 온도에서 쫓아서 이렇게 안 지워져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종이 카톤도 코팅 돼 있는 애랑 안 돼 있는 거랑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리본의 종류. 제가 알기로 코팅이 돼 있는데도 그 열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그 리본 전체 종류마다 좀 차이 있는데 이렇게 잠깐만 쓸려도 번지거나 아니면 이제 매트릭스가 깨지거나 이런 좀 근데 열전서였어요. 다른 거. 제일 보편화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좀 깨끗하게 나오고 레이저 프린터가 예. 더 비싸요? 그리고 알팽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려요. 예. 저희가 요 전까지는 2D는 안 찍었지만 그 잉크젯 사용을 했거든요. 잉크젯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뭐 장단점을 정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포장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포장이란 그 명사적 의미로 물건을 싸거나 뿌린 또는 뭐 싸거나 뿌린데 쓰이는 천이나 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뭐 포장의 목적은 의약품 포장 목적은 내용물을 보호하고 사용성을 향상시키고 그 상품의 구성이나 물류의 합리화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물 보호를 보시면은 의약품의 물리적, 과학적인 변질을 막아 열화를 방지하고 수동으로부터 얻는 장애를 막고 미생물, 생물 등의 침입과 혼입을 방지하는 것 등이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약은 이제 환자가 먹어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PTP랑 독용을 저희가 하는데 뭐 미생물 같은 거는 사실 일반 오용량이니까 크게 없습니다. 근데 또 니크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 외부에 있는 뭐 공기나 아니면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크림 들어온 거에 제일 좀 많이 들어온 게 사실 복합우리사 계열인데요. 그 연식합슬류가 좀 온도나 습도나 아니면 그런 거에 민감해서 좀 변질이 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좀 이렇게 구부러진다거나 아니면 뭐 터진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일반 고용제 쪽에서 뭐 그렇게 변질이 있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사용성이 항상 의약품의 효소나 단위 및 간이함이 포장 용기를 홍보하여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어린이가 잘못하여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 안전 용기 등으로 의약품의 사용성 향상을 기한다. 지금 일반 고용제 쪽에서는 안전 용기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향남에 보면 안전 용기를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일반 어른이 열라해도 좀 잘 안 열리는 것들이죠.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힘을 가해서 이제 그 유아들이 열지 못하게끔 이제 이런 용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품의 구성, 통합에 의한 내용물의 품질 보증, 필요 사항의 표시, 정보 전달을 하는 상품을 구성한다. 뭐 라벨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라벨에 그 약에 대한 뭐 정보나 유기관 이런 것들이 표시이기 때문에 표시가 됩니다. 이제 물류의 관계라 제조업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격려하여 사용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물류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예, 이것도 뭐 저희가 아웃케이스 넣고 뭐 다시 박스 작업을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물류 쪽에서 편하고 유통 과정에서 뭐 그런 보호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유통 과정에서 이제 편리함을 위해서 그 포장의 그런 목적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포장의 분류를 좀 알아볼 건데요. 의약품 포장은 사용 방법이랑 제형이랑 포장 방법이랑 포장 재료에 의한 분류 등으로 좀 분류되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그 제형별 포장으로 간단하게 뭐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산재인데요. 산재는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착 응집성이 커지며 충전 시 미산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포장 형태는 용기 포장과 분포 포장이 있다. 그 용기 포장 금속, 캔 플라스틱 용기가 주로 사용된다. 그 산재는 사실 저는 향남에 있을 때 그 저희 스맥타산. 네, 스맥타산 저희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했었고 이제 아직까지 성남에서는 뭐 저희가 산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간단한 내용만 좀 정리했고요. 과립제는 산재 비해 미산성이 작고 복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타 제재와의 혼합이 어렵기 때문에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장 형태는 산재와 마찬가지로 캔, 유리병 등이 이용된다. 분포 포장은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등의 플라스틱, 셀로판, 알루미늄 박 등이 주로 이용된다. 예, 과립제도 제일 간단하게 저희 그 레모나 형식의 그 대웅작에서 나온 약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로벤시. 그 이제 재질은 이제 음박이나 이제 뭐 예전에 플라스틱 재질로 했었는데 이제 지금 아마 스트립이라고 해가지고 음박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향나라에서 생산을 유산균 우리 거 있잖아. 라피더스. 걔도 음악. 예. 그도 호일. 호일. 포장 생생한 거. 좀 피곤한데 그 정제 캡슐제 중량 6kg에서 종전에는 그 1950년대 후반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도입되어서 급속히 사용하게 되었고요. 같은 시기 65년도부터는 이제 PTP가 개발되어 유니트 포장 형태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PTP 성남에서 하고 있는데 정제로는 우르사 100ml, 200ml, 디에타민 지금 3종류 하고 있는데 그 PTP로 PVC랑 알루미늄.
PVDC로 하고 있습니다. PVDC. 아, PVDC로 하고 있다가요. 피부시. 네, 최근에 이제 PVC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잘 돼. 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계속 그게 나타나는 문제인지 좀 확인하고. 알루미늄 호일도 PVC용이 있고 네, 접착제. DC용 네. 틀려서. 근데 이제 알루미늄 오일은 PVDC나 PVC나 PVDC는 아무데나 다 적용이 되는데 PVC용 접착제는 PVDC는 또 하기가 좀 잘 잘 안 모르는데. 붙으니까 그 부분이 연고제 포장 형태는 압축 튜브와 자유종을 유령으로 대별되며 압축 튜브 포장으로 이루어진다. 그 연고제 아마 저희 발행 두께 그리고 회사에 네, 제가 그 연고제 할 때 압축 튜브로 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제는 내용 액제와 외용 액제가 있고, 내용 액제는 유리제, 그리고 외용 액제는 플라스틱 제의 것이 사용이 됩니다. 예. 저만제는 무균제제이기 때문에 그 용기도 무균화된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종래 유리제 용기에 스포이드를 붙인 타입이었으나 현재는 플라스틱 용기가 대부분이다. 그 용기의 출습성, 투기성, 내약품성, 성형성이 양호하고 투경성도 요구된다. 용기의 멸균법은 고압 증기 멸균 그리고 이온가스 멸균이 있다. 그 저만제도 여기서 제가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반 고용제만에서 포장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 무균제제라서 그 고압증기 멸균 아니면은 그냥 이온가스로 외부에서 멸균해와가지고 그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온가스 멸균은 제가 생물학제제 있을 때도 외부에서 해서 이제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했었거든요. 아마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주사제, 앰플 또는 바이아를 사용한다. 앰플에 이용되는 유리는 보로시케이트산 유리로서 내화성, 내열성이 좋다. 일반적으로 관바이아에는 보로시케이트 유리가 이용되며 주형을 이용하여 성형되면 자동 바이아를 소다석회 유리가 이용된다. 관바이아에 비해 병의 두께가 두껍고 두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독일 건조 제제에는 검토가 필요하다. 맨 주사제도 무균제제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주사제 같은 경우는 앰플이나 바이알 같은 경우 그냥 자동 세척을 통해서 그런 고압전기 멸균이나 아니면 건열 멸균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충전하는 식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마개나 이런 것들은 저거 경화제처럼 이온가스 멸균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펜킨이나 이런 것들. 앰플은 사후 멸균 아니야? 앰플은 관을 만든 다음에 사후 멸균 많이 하던데. 바이알이랑 앰플은 다 앰플은- 세척하면서 동시에 다 네. 세척해서 멸균하고 고무전은 무진으로 들어와서 고압 멸균하고 네. 캡은 이온가스 멸균해서 앰플이 성형이 돼서 입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형? 예. 우리 티로파나 글레아티린 주가 그거니까 간이 다 이렇게 보면 성형 그 용봉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지 세척하면서 저희도 충전해? 일성에서 일성이요? 여기서 하다가 일성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하고 그래서 뭐 포장은 여기까지만 좀 준비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한 시간 수고하셨어요. 시험 봐요 혹시? 네? 시험 봐요? 위에를 칸을 만들어요. 앰플은 아 근데 이거 정말 좀 예, 손이 통과하면서 바쁘다가 불꽃이 여기 이런 딱 수정이 되는 거고 또 없더라고요, 위에는 거기. 왜 뚝 분질러서 아니 나가고 그 정리는 있지 않아요?
봉함을 하는 뭐라고 하지? 법규 있잖아요. 가스불에 의해서 녹아. 아, 그럼 이렇게 가다가 액을 넣고 그럼 이 톱 같은 게 이렇게 붙어서 여기를 있을걸요? 이렇게 네. 이겨야 되는 이렇게 있으면 불이 여 중간에 딱 집어. 이게 앰플이 근데 그 완성되는 이후에 버전업이 이렇게 됐는지 구멍이 모르겠어요. 뚫렸잖아. 이렇게 가느잖아. 굉장히 혹시 차라리 처음 왔을 자한테 보여주시면 여기다 충전을 해. 네. 그러고 나면 얘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 그 이후에 뒷꽃이 버전업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중간을 잘라. 그럼 얘는 없어지면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녹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토치가 있어요. 이게 녹여서 이렇게 밀봉해야 되니까 토치로 막 가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그거 깨진 거 안 깨진 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 우리 뭐지 니크 하는 거 그 액에다 담궈갖고 건져내면 색깔 반은